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삼성 SD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최근 들어서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정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을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죠. 특히 신종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그런 어떤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뇌리에 상당히 깊게 각인이 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 SDI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번도 삼성 SDI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난세 역시 영웅이 탄생하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가 걸맞는 그런 입지를 상당히 강화했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타이틀은 현재 삼성 SDI가 배터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세계 5위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한 3, 4년 뭐 길게는 5년 안에 세계 최고의 배터리 업체로 변신이 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SDI가 배터리 부분이 약 80% 정도 돼요. 그죠? 나머지는 이제 그 전자 재료 부분, 핵심 소재, OLED 핵심 소재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삼성 SDI의 재평가에 상당히 크게 앞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2차 전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만,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이 OLED 관련 핵심 소재 사업도 상당히 삼성 SDI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공을 크게 세울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SDI 새로 나온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체험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밑에 있는 전화번호에 뭐 별의별 전화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보유 종목 진단을 한다거나 그런 전화번호가 아니니까 체험 VIP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 꼭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최근에 회원들이 수익이 좀 많이 좋은 상황이어서 물론 이제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앞으로도 이 VIP 회원들을 어떤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현대투자은행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밑에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벨리드라고 하는 그죠? 노벨리드인가요? 노발레드네요. 맨 뒤에가 LED죠, 그죠? 노바 LED라고 읽어도 되고요. 독일 업체인데요. 삼성 SDI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관계사죠. 예전에 이제 제일모직이 합병되기 전에 전자재료 부분에서 노발레드를 인수를 했었는데요. 제일모직에 있는 전자재료 사업부가 삼성 SDI 쪽으로 옮겨오면서 삼성 SDI 자회사가 됐습니다. 이 노발레드에 대한 뭐 영업이익이 거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노발레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독일 업체입니다. 뭐 알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OLED용 핵심 소재를 생산을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 LG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합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어서는 상당히 좀 기록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효자 자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발레드를 통해서 특히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자재료 부분에서 2차 전지를 빼고요. 삼성 SDI의 자회사인 노발레드에서 OLED용 P도판트예요. 좀 어렵죠, 그렇죠? 반도체의 그 전기 전도도, 그러니까 전기가 막 이동하는 그런 어떤 전도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다가 불순물을 제거하는데요. 그게 바로 P도판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OLED 같은 경우 OLED의 이제 소비 전력이 줄어서 배터리 사용량이 좀 많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보다는 배터리를 넣는 OLED, 그러니까 즉 휴대폰이 되겠죠. 휴대폰에 들어가는 OLED에 주로 이제 사용이 되죠. 최근 이제 5G 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으면서 이 OLED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노발레드에서 생산하고 있는 P 도판트 핵심 소재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 그래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한 가치 평가도 삼성 SDI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노발레드라든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어떤 가치도 삼성 SDI가 분명히 주가에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은 삼성 SDI의 노발레드에서 생산을 한 OLED 소재를 삼성 디스플레이에다 공급을 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걸 가지고 OLED를 만들죠, 액정을. 그거를 삼성전자에게 납품하는 수직 계열화가 이제 완성이 됐다. 그래서 더 높이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효자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삼성 SDI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뭐 지금이야 당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그런 이유, 그리고 앞으로 세계 최고의 또 2차 전지 업체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아무래도 뭐 이런 뭐 자회사 지분 가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전기 자동차의 어떤 폭증, 급증 갖고도 좀 설명이 안 되는데요. 폭증. 그렇죠? 그게 원년해가 2020년도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삼성 SDI의 어떤 신고가 논리를 잘 대변해주는 그런 팩트다라는 것이죠. 자, 삼성 SDI 분기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추이, 뭐 나쁘지 않은데요. 작년도 4분기 때 아무래도 ESS 화재 때문에 실적이 삐끄덕했죠. 그죠? 손실 부분이 한 2천억 정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 1분기보다는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 실적 부분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것이 이제 가시화될 것이다. 자, 이런 어떤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이죠. 앞으로 이제 4년 남았는데요. 이 자동차용,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매출액이 약 1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이게 이제 어떻게 계산해보면 연 평균 매출액이 약 32.6%나 급증을 한다라는 걸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2019년도에 테슬라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니까 36만 8천 대예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이게 36만 8천 대도 2018년도 대비해서는 약 43%가 증가한 수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상치긴 합니다만 2019년도에 36만 8천 대에서 2022년도죠. 2022년도에는 테슬라 자동차가 100만 대, 그죠? 100만 대 돌파가 전망이 돼요. 현재 테슬라 주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저렇게 크게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런 어떤 전망치와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테슬라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만 판매를 합니다만 기존의 내연기관, 그죠?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도 속속들이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죠. 특히 이제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 폭스바겐도 점차 이제 전기 자동차 판매 대수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약 8만 4천 대 전기 자동차를 판매했는데요. 목표치긴 합니다만 2025년도엔 약 300만 대를 목표로 현재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도 전기 자동차로 아주 공격적인 변신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삼성 SDI의 이 배터리 매출이 연 평균 36%씩 계속 증가한다라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2024년도에는 10조 원, 매출액이 10조 원 달성할 것도, 그렇죠. 전혀 뭐 이렇게 허황된, 과장된 그런 어떤 예상치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향후 5년 동안의 연평균 매출력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가 약 4조 원 정도, 그죠? 4조 원도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4조 원. 그래서 연평균 한 30% 이상 계속 증가하면서 앞으로 이제 4년 후에는 10조 원 정도로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노발레드의 실적 추이도 전망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계속 이 휴대폰 만드는 휴대폰 업체들도 하이엔드급 또 점점 고사양화되고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아몰레드 관련된 OLED 관련된 핵심 소재의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전 세계 배터리 2차 전지 업체의 밸류에이션이 나와 있죠. 퍼를 한번 보니까 사실 파나소닉이 제일 퍼가 낮네요. 그죠? 삼성 SDI도 올해 예상 퍼이긴 합니다만 28배 정도. 그죠? CATL 전 세계 1위 업체죠. 63배. 굉장히 PER 부분으로는 굉장히 고평가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성장하는 그런 어떠한 섹터이기 때문에 퍼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거 퍼가 63배나 되네. 이거 뭐 사면 안 되네. 설명이 안 되죠, 그쵸? 네.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퍼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죠? 전 세계 3위죠. 32배나 되네요. 근데 2021년도는 어떻죠? 삼성 SDI가 21배로, 그죠? LG화학도 21배 정도, 뭐 추정치긴 합니다만, 실적 대비해서는 이렇게 퍼가 큰 폭으로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의 퍼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자, 외국인 지분율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삼성 SDI가 외국인 지분율 추이가 가장 뭐, 위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벌써 40%를 넘어서고 있고 30%에서 40%대. 그죠? 삼성전기도 좀 가파르게 지금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LG그룹하고 비교를 해보면 글쎄 어디가 더 낫다, 어디가 뭐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대투자연구소에서 LG화학도 좋지만 삼성 SDI를 더 꼽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LG화학은 배터리 부분이 현재 20%밖에 안 돼요. 전체 매출 비중에서. 근데 삼성 SDI가 거의 80%. 그러니까 실질적인 2차전지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볼륨은 지금 LG화학이 훨씬 더 크죠. 그렇죠? 매출액이라든가 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볼륨 훨씬 더 커요. 그런데 LG화학이 또 분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분사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삼성 SDI가 가장 먼저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점이 상당히 삼성 SDI한테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글로벌 전기차 수요 및 전망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테슬라 자동차라든가 포스바겐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기타 다른 글로벌 내연기관 일반 자동차 업체들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기차로 공격적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라든가 또 생산 대수 공급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테슬라 매출액 추이 및 전망도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죠. 대폭, 그죠? 폭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삼성 SDI 말씀드린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액 추이 및 전망도 2020년을 필두로 해서 2021년, 2024년도까지 그죠? 네, 큰 폭으로 증가해서 연매출 24년도에는 10조 원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다. 지금 용량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삼성 SDI가 제일 떨어져요. 이제 CATL이라든가 파나소닉, 또 우리나라에 경쟁하는 LG화학, BYD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배터리 3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3사가 있습니다만,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회사가 바로 삼성 SDI다. 2019년도 작년도죠. 전기차 판매량을 비교해 보니까 뭐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뭐 중국의 BYD라든가 또 독일 또 BMW가 눈에 띄고요. 뭐 닛산, 현대 많이 보이죠. 그렇죠? 르노도 있고요. 도요타도 있고. 도요타가 좀 많이 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세계 최고의 또 이런 내연기관 업체가 빠르게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그 수요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자동차의 주가 한번 볼게요. 뭐 보나마나인데요. 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2019년도 사실 언제요? 10월달 가을까지는 제너럴 모터스와 거의 비슷비슷했었습니다. 그쵸? 시가총액이. 근데 지금 한 5개월 만에
2배 이상 지금 전통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가총액을 테슬라 자동차가 앞서버렸어요.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테슬라 자동차가 2분기 정도 지금 그죠? 2분기 연속 흑자로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적자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GM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업체인 제네럴 모터스의 시가총액에 거의 한 3배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물론 앞으로 굉장히 전기차라든가 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겠죠. 배터리 3사 업체를 한번 볼게요. SK 이노베이션의 월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SK 이노베이션. 물론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에 비해서는 조금 볼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SK 이노베이션은 그래요. 석유화학 업체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2차 전지 비중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주가 흐름은 이렇게 썩 양호한 모습은 아니다. 업황이 지금 석유화학 업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자, LG화학을 한번 볼게요. 자, LG화학이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가파른 상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LG화학도 아직까지는 전고점, 역사적인 전고점, 가장 상황이 좋았을 때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LG화학도 사실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2019년도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정도 수준이 나왔는데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가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또 하나 그렇죠. 2차 전지 분사 앞으로 인적 분할인가요? 분사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근데 이제 LG화학도 물론 이제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그렇죠.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삼성 SDI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주가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 SDI 주가는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그렇죠? 최근에 일봉 차트의 흐름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에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시점에서 1월 10일이었죠. 약 한 달 전에 주가가 약 23만원, 22만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33만, 10만원대가 더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어떤 부담감, 기술적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의 수급은 개인들만 조금씩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고 외국인들과 기관은 조금씩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과한 어떠한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에 급상승했던 그 사이클에 비하면 상당히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상당히 견조하게 조정을 받아요. 푹 빠지는 그런 어떤 상승한 만큼의 조정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기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도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삼성 SDI 오늘도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는 줄어들었는데요. 삼성 SDI는 말씀드린 대로요. 27만 5천원, 그죠? 28만원대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여기서부터 시세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보셔도, 좀 관계없다, 상관없다, 이런 설명. 이미 이전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OLED용 핵심 소재, 이 부분도 삼성 SDI의 어떤 핵심 사업이에요. 그죠? 아무래도 2차 전지보다 좀 포션이 떨어지죠.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자재료 사업 부분도 삼성 SDI를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어떠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 SDI가 세계 최고의 2차 전지 업체로 발돋움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언제 사야 되느냐, 삼성 SDI를 또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많이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질문을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험 VIP라든가 아니면 기존 VIP 정회원에 가입하시면 그런 어떤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떠한 구독자분들과 수많은 그런 시청자분들이 보는 데다 대고 가격을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 또 매수 시점을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 매도 시점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어떠한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체험 VIP라도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요것으로 마칠게요. 처음 주식공장장 TV 함께 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방송,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계속 방송을 진행할 거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 버튼도
주식 공략한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